안녕하세요. 주식 명장입니다. 오늘은 좀 잠에 들기 전에 지금 시간이 11시 39분인데요. 미국 시장이 시작돼서 지금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HTS랑 거의 유사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HTS를 증권사에서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좀 독립적인 회사가 운영하는 그런 HTS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웹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바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십 개의 시장 지표와 이제 종목 정보, 코인까지 이런 것들, 어떤 마켓 시장에 대한 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HTS 접속하는 게 사실 좀 되게 번거롭잖아요. 로그인 해야 되고, 또 이제 인터페이스 자체가 HTML5 이런 거 기반으로 유연하게 돼 있는 구조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폐쇄적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접근성도 떨어지고, 물론 이제 좀 복잡한 기능이 있고, 종목 검색도 가능하고, 그런 특화된 점은 있긴 해요. 그런데 빨리빨리 편하게 접속해서 가볍게 쓰기에는 조금 어렵죠. 굉장히 프로그램이 좀 무겁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으로서 이 트레이딩 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이게 좀 이제 기능을 좀 많이 쓰려고 하면 좀 유료 버전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HTS 접속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때, 그리고 좀 여유가 없을 때, 그럴 때 여기 들어와서 가볍게 지표를 확인하는 그런 정도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시장 요약, 이제 지수를 보면 진짜 오랜만에 진짜 이 나스닥과 S&P 500 미국 주식이 이제 반등을 합니다. 참 이게 참 지겹게 만들었죠? 이 보시면 이게 계속 빠지다가 지금 보면 이제 비로소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루를 보면 오늘 22시 30분에 이제 장이 시작해서 이제 꾸준히 오르네요.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갈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을 보면 여기 보세요. 지난달 24일부터 잘 가다가 푹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며칠입니까? 지금 거의 한 열흘 정도, 한 12일 정도를 시장을 주구장창 빼다가 비로소 오늘 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그리고 있고, 세 달을 보더라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추세 하락 상황이고, 네, 1년을 본다고 하더라도 22년도 1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 빠진 거는 이거보다 더 앞이죠. 21년도부터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왔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미국 S&P 500은 반등이 좀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 작년 12월달이네요. 작년 12월달을 고점으로 지금 좀 추세 하락 구간에 들어와 있다 라고 보입니다. 캔들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개파락 떨어지고 되게 화려합니다. 1년을 보더라도 지금 좀 반등 구간에 돌입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빨간색이 상승이고 파란색이 하락인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색깔이 반대입니다. 녹색이 이제 파란불 올라가는 거고, 빨간색은 이제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랑 양봉과 음봉의 개념이 좀 반대예요. 그 점 좀 이제 헷갈리실 텐데, 아무튼 좀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빠지는 게 빨간색이고 올라가는 게 녹색이다. 파란색은 아니고 이제 녹색을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S&P 500이 오늘 반등 구간에 있다. 이렇게 되면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겠죠. 나스닥도 오늘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참 이게 니케이, 항생, 중국 이제 차이나 지수 이런 것들 중국의 그런 지수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강하게 빼고 있어요. 이 외국인들이 선물과 옵션의 합성 포지션을 이용해서 우리 시장을 이상하게 아주 누르는 좀 특이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환율도 최고를 이제 환율도 지금 막 계속 올라가고 있죠. 환율도 달러 환율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와 이게 뭡니까 진짜 1년을 놓고 보면 이 환율이 1150원에서 지금 거의 1300원대까지 이제 좀 올라간 상황이고 좀 빠지는 듯 했으나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굉장히 이게 보통 역외상관관계 있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살 때, 1달러를 살 때 1291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1150원일 때는 1달러 대비 1달러를 살 때 우리 돈이 1150원이 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더 줘야 되잖아요. 1291원을 줘야 되니까 그만큼 달러가 비싸졌다. 그 얘기는 달러의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를 바꿔서 빠져나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우리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우리가 보통 이 원달러 환율, 달러 원 환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 거꾸로 원달러 환율 거꾸로 X입니다. 원달러 환율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은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일시적으로 이제 수익이 불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제 외국에서 1달러를 팔아가지고 이제 우리 돈으로 환전해서 가져오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수출 기업들한테 수출 기업의 이제 실적, 재무제표를 좋게 하죠. 왜냐면 재무제표는 우리가 원화로 표시를 하잖아요. 달러로 표시하지 않고 원화로 표시하니까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는 일시적으로 호재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 좀 비교적 잘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이제 잘 되면 차가 많이 팔리면 결국 우리 돈으로 바꿔 가지고 들어올 때 굉장히 이제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환율이 이제 고점 찍고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옆으로 움직이면서 잘 안 내려와요. 이 얘기는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냥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게 조금 불안하죠. 아무튼 한 번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려오는 흐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횡보를 거치다가 환율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강한 어떤 그 썰물처럼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될 수 있겠죠. 일단은 엔화랑 비교할 때는 우리 원화가 이제 좀 고평보다 더 이제 가치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죠. 근데 유로화는 유로화에 비해서 달러가 좀 강세죠. 그죠? 달러가 이 뒤쪽에 있으니까 달러가 강세인 상황이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보면, 브렌트유. 지금 유가가 조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빠지기 시작했죠. 그죠? 유가가 조금, 유가가 지금 워낙 비싸잖아요. 지금 원유가. 그래서 좀 빠져야 돼요. 좀. 브렌트유는 그 유럽 쪽, 그죠? 유럽 쪽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 그죠? 요 원유를 보면 요거는 하여튼 브렌트유랑 원유가 좀 다르네요. 이게 텍사스산 그걸 얘기하는 건가?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유가가 좀 빠지고 있다. 뭐 이게 일시적인 흐름인지. 근데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이슈 나오고 이제 뭐 사우디 쪽에다가 이제 원유 증산하도록 지금 바이든이 가서 뭐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된다면 이게 이제 빠지겠죠. 좀 더 이제 하락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빨리 빠져야지, 이거는. 우리가 그 물건을 이제 물건 가격에 이제 이 원유 가격이 전부 다 정가가 돼서 물건 값이 이제 엄청 비싸집니다. 유가 자체가 이제 운송 비용에 들어가죠. 또 뭐 의류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것들 제조하는 데 있어서 원료로 쓰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이 주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또 운송에도 쓰이니까 원유 가격이 떨어져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잡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금값은 좀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올라갈 여지가 좀 있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은값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제 금과 은이 좀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한 구간에 와 있다. 근데 이게 올라봐야 뭐 한 20-30% 정도 오르는 수준이니까 금도 이게 온스당인가요? 온스당 1850에서 달러인가 이게? 달러네요. 달러 표시 1850에서 여기 뭐 2000달러 2050까지도 찍었었는데 아무튼 상승할 여력이 좀 있어 보인다. 뭐 정확하게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금융위기가 오든 뭔가 시장에 불안 요소가 생기면 금값은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인다. 네, 곡물 가격도 지금 뭐 사상 최고가를 계속 여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옥수수 많이 생산하는데, 참, 그런 전쟁 때문에 이런 이제 곡물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거죠. 네, 수급이 이제 불균형이 있었던 거죠. 비트코인. 이게 루나 사태 이후로 계속 이렇게 좀 하방 압력이 좀 거센 상황입니다. 이 숏세력들이 비트코인 이제 뭐 인버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까지 개발해서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비트코인이 하나의 이제 기술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뭔가 자산으로서 앞으로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이런 미국계뿐만 아니라 홍콩, 뭐 영국 이런 전 세계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막 파생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이 코인 시장을 좀 흔들어서 개인들로부터 이제 물량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좀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좀 의심하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좀 추세가 좀 많이 꺾였죠. 비트코인을 우리가 다른 차트로 한번 볼까요? 이제 업비트 들어가서 한번 좀 상황을 살펴보면, 업비트에 들어가서 보면 오늘 이제 나스닥이 3%대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워낙 이제 나스닥과 이제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거 말고 네,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인데 상당히 좋진 않습니다. 이제 일주, 주봉, 월봉을 가지고 보면 지금 여기 딱 걸려있죠. 이게 지금 이전에 이 파동이 한번 처음에 올라올 때 이 고점을 찍었던 요거 찍고
찍고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반등하는 척 하다가 또 무너졌다가 여기에서 이제 강하게 이렇게 오르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왔다가 이 변동성이 엄청나죠. 지금 변동성이. 지금은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금 가격대죠. 여기에서 반등을 해서 올라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를 가지고 보면 적어도 여기 그죠? 3,150만원 정도 여기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죠? 요 이동평균선에 맞닿는 정도까지 반등이 일단 빠르게 좀 세게 나와야 이게 향후에 좀 안정을 좀 찾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 여기는 반등을 하려고 했으나 중간 정도를 못 살리고 다시 밀렸죠. 그리고 오랫동안 행보하다가 결국은 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가격이 올라가려면 결국 이 깨뜨렸던 가격을 일단은 뭐 한 번에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이 중간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여기 요 한 3,800만원 정도를 다시 복귀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인도 아직은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제 희망적인 관점만 보기에는 조금 좀 위험한 자리에 와 있다 라고 보입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는 오늘 40%대 40% 가까이 오르네요. 이게 엄청나죠. 이게 알트코인들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올라요. 비트코인도 오늘 이제 5%대 4%대 4.5% 정도 오르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죠. 일단은 나스닥 반등과 함께 좀 센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좀 보이는 것들을 좀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게 조선주가 너무 좋았죠. 이제 LNG선 이런 것들을 이제 발주하니까 이제 본행제를 생산하는 동성화이텍이라든가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고 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뭐 현대금융 뭐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오늘 좋았죠. 조선 쪽 상승률이 너무 좋았다. 여기 보면 대우조선해양, 한국카본, 그 다음에 엔진 만드는 회사들, 삼성중공업, 세진중공업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조선 쪽이 계속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 올라오죠. 조선, 게임, 그 다음에 건강관리기술, 바이오 쪽 지금 이쪽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의 위험이 와도 좀 잘 빠지지 않고 잘 버틸 만한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이게 시장 반등할 때 제일 먼저 반등을 하죠. 게임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게임주,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바이오 제약 쪽, 건강관리, 뭐 장비, 용품 이런 쪽, 생물공학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상승 상위 쪽에 있는 이런 섹터들이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은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 영상을 좀 편하게 찍으려고요. 저도 이제 막 뭔가 이게 자꾸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막 준비를 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프리하게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드리는 영상을 좀 편하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영상이 지금 꽤 길어졌는데 앞으로는 좀 한 10분 내외의 영상을 좀 찍어서 계속 올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